2023년 7월 중순, 전라남도 순천 외곽의 작은 마을에 3일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19 구조대원 박민수 씨, 그는 그날 새벽 긴급 출동 신호를 받았습니다. 침수 신고였죠.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목격한 장면은 20년 구조 경력에 그조차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물속으로 뛰어든 진돗개 한 마리. 그리고 구조대가 그 둘을 끌어올렸을 때 모두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이종철 할아버지, 72살. 5년 전 할머니를 여의고 나서 홀로 지내고 계셨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가을이었대요. 단풍잎이 마당에 가득 쌓이던 그날,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할머니 사진 앞에 밥을 한 그릇 놓으셨어요. 여보, 오늘 밥은 먹었소? 그렇게 중얼거리시곤 했죠. 빈집은 너무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할아버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진돗개 백호, 그리고 길고양이 나비. 백호는 3년 전 가을 할아버지가 산에서 발견한 녀석이었어요. 그날은 할머니 기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도라지를 캐러 산에 가셨대요. 그런데 산길을 걷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밀렵꾼이 놓은 덫에 뒷다리가 걸린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더래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덫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녀석을 업고 산을 내려오셨답니다. 동네 수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갔더니 고개를 저으시더래요. 어르신, 이게는 다시 못 걸을 겁니다. 신경이 많이 손상됐어요. 편히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한번 해봅시다. 제발. 할아버지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수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백호 다리에 약을 발라주셨어요. 하루에 3번씩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시고 조심스럽게 다리를 주무르셨죠. 한 달이 지나도 백호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동네 사람들은 말렸어요. 어르신, 그만하세요. 개 하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백호를 보면 할머니가 생각났대요. 할머니도 마지막 2년은 거동이 불편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매일 부축해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그렇게 보살폈던 기억. 백호를 돌보는 게 할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았대요. 3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백호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는데 백호가 움찔하더래요.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답니다. 비틀비틀했지만 백호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쪽으로 한 걸음, 2걸음 걸어왔어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보, 봤소? 이 녀석이 일어났소. 할아버지는 할머니 사진을 향해 소리치며 우셨답니다. 백호도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낑낑거렸어요. 그날부터 백호는 할아버지 그림자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디를 가시든 따라다녔어요. 마당에 나가시면 따라 나가고 부엌에 가시면 문 앞에서 기다렸죠. 밤이면 할아버지 방문 밖에서 잠을 잤어요. 마치 나를 살려준 당신을 평생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처럼요. 나비는 그로부터 1년 뒤에 왔어요. 그 해도 장마철이었죠. 6월 말쯤이었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녁밥을 드시고 계셨는데 대문 밖에서 가늘게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아셨대요. 그런데 백호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문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산을 쓰고 나가보니 대문 앞에 손바닥만 한 새끼 고양이가 있었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서 파리만 한 덩치로 떨고 있었어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숨소리도 가늘게 나더래요. 할아버지는 급히 그 고양이를 안으셨어요. 이런, 어디서 왔니? 부엌으로 데려와서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셨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온몸을 닦고 드라이어로 말려주셨어요. 우유를 데워서 주니 고양이가 정신없이 핥아 먹더래요. 할아버지는 빈 방 하나에 고양이를 눕혀놓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백호가 그 방문 앞에서 꼼짝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백호야, 뭐 하냐?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보니
백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고양이 옆에 누웠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도 걱정하셨대요. 걔가 고양이를 해치는 건 아닌가 해서요. 하지만 백호는 달랐어요. 고양이를 물기는커녕 오히려 보살피더래요. 고양이가 움직이면 따라 일어나고 고양이가 자면 함께 누워서 체온을 나눠줬어요. 며칠이 지나자 고양이가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제야 할아버지가 고양이를 제대로 보셨는데 등에 나비 무늬가 있더래요. 나비라고 부를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니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었대요. 그렇게 나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신기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백호가 나비를 완전히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비 밥그릇을 놓으면 백호는 자기 밥을 먼저 먹지 않았어요. 나비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서 기다렸죠. 나비가 밥을 다 먹으면 그제야 백호가 자기 밥을 먹었어요. 나비가 마당에서 놀 때면 백호는 항상 주변을 맴돌며 지켰어요. 혹시라도 다른 동네 개들이 오면 백호가 먼저 나서서 막았죠.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이 모습을 자주 보셨대요. 아주머니는 할 일 없으면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구경하곤 하셨거든요. 어르신, 저 개 참 신기해요. 고양이를 저렇게 아끼는 개는 처음 봐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죠. 글쎄 말이야. 우리 백호는 고마움을 아는 녀석이거든. 자기가 살아난 것처럼 나비도 살리고 싶은가 봐. 김씨 아주머니는 할아버지한테 자주 반찬을 갖다 주셨어요. 어르신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같은 거요.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고마워하시며 받으셨죠. 그리고 그 반찬 중에서 고기 몇 점을 백호 밥그릇에 넣어주시곤 했어요. 백호야, 김씨네 아주머니가 주신 거다. 맛있게 먹어라. 백호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감사가 가득했죠. 그렇게 셋은 가족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와 백호, 그리고 나비. 아침이면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두 녀석 밥그릇을 챙기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가끔 당신 국밥에서 고기를 건져서 백호 그릇에 넣어주시곤 했죠. 당신은 국물만 드시면서요. 나비는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와 그르렁거리며 잠들고 백호는 마루 아래서 두 식구를 지켰어요. 저녁이면 셋이 함께 마당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생각을 하시며 조용히 막걸리 한 잔을 드시고 백호와 나비는 그 옆에서 평화롭게 쉬었죠. 말이 없어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시간들. 동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저 할아버지는 외로울 틈이 없으시겠어. 하지만 그 평화는 그의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깨지고 말았습니다. 7월 들어서 날씨가 이상했어요. 비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내렸죠. 기상청에서는 50년 만에 집중호우라고 했어요. 마을 뒷산에는 작은 계곡이 있었는데 평소엔 물이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3일째 비가 내리자 그 계곡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이장님이 돌아다니며 주민들한테 경고했죠. 계곡 쪽 집들은 조심하세요. 물이 많이 불었어요. 할아버지 집도 계곡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백호와 나비를 보며 걱정하셨죠. 혹시 모르니까 너희는 집 안에만 있어라. 7월 15일 새벽 3시쯤이었대요. 잠에서 깬 할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우르르르 하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천둥 소리인 줄 아셨대요. 그런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셨죠. 마당에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뒷산 쪽을 보니 계곡물이 범람해서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큰일이다. 할아버지는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셨어요. 백호야, 나비야. 백호는 바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나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비야, 어디 있니? 할아버지가 집 안을 찾아보셨지만 나비는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 나비가 자주 가던 헛간 쪽을 확인하려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렸답니다. 쿵. 뒷산 쪽 담벼락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흙탕물이 담을 무너뜨리고 마을로 쏟아져 내렸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백호를 급히 데리고 높은 곳으로 대피하셨죠. 마을 회관 쪽으로 뛰어가셨는데 물이 계속 차올라서 허리까지 찼어요. 옆집 김씨네 아들이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끌어올렸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비가.
나비가 아직 집에 있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어르신, 다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백 식구가 곧 올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답니다. 백호를 꼭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 잃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그 막막한 상실감이었죠. 나비야, 미안하다. 백호도 낑낑거리며 할아버지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주변 주민들도 모두 불안해했죠. 물은 계속 차올랐고 마을 아래쪽 집들이 하나둘씩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119에 신고했고 소방서에서 출동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새벽 4시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수 구조대원이 이끄는 119팀이 도착한 거예요. 빨간 구조복을 입은 대원들이 보트와 로프를 들고 뛰어내렸어요. 상황은 심각했어요. 마을 아래쪽 집 5채가 이미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모두 긴급 대피한 상태였죠. 생존자 확인합니다. 대피 유도 시작. 구조대원들이 소리치며 주민들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태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피해 있던 할아버지 옆에서 백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래요. 할아버지가 백호를 잡으려 했지만 백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급류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백호야.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할아버지가 비명처럼 소리쳤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물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봤습니다. 급류에 떠내려오는 나무 조각 하나가 있었어요. 그 위에 겨우 매달려 있는 작은 생명, 나비였어요. 고양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백호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철퍼덕. 물소리와 함께 백호가 급류에 휩쓸렸죠. 안 돼. 할아버지가 물가로 뛰어가려 했지만 주민들이 말렸어요. 구조대원들도 급히 움직였습니다. 개가 물에 빠졌습니다. 박민수 대원이 즉시 로프를 챙기고 물가로 달려갔어요. 대원들도 물에 뛰어들려고 했지만 급류가 너무 거세서 위험했어요. 자칫하면 구조대원까지 휩쓸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로프가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백호는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나비에게 다가갔어요. 물살이 거세게 백호를 밀어냈지만 백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다리를 힘껏 저어서 조금씩 나비에게 다가갔죠. 3m, 2m, 1m. 드디어 백호가 나비가 탄 나무 조각에 닿았어요.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본 장면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백호는 나무 조각을 물지 않았어요. 대신 나무 조각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 등으로 그걸 받쳐 올렸어요. 나비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요. 저 개가 고양이를 구하고 있어요. 박민수 대원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다른 대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저런 걸 처음 봅니다. 급류는 계속해서 두 녀석을 휩쓸고 있었어요. 백호는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쳤지만 나비를 등에 얹은 상태라 제대로 헤엄칠 수가 없었죠. 물이 백호 얼굴을 덮쳤어요. 백호는 물속으로 잠겼다가 다시 떠올랐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럴 때마다 백호는 고개를 쳐들어서 나비가 물에 닿지 않게 했어요. 자신은 물을 마시고 숨이 막혀도 나비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뜻이요.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이 꺾였어요. 백호야, 제발. 주민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민수 대원이 로프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 빗나갔어요. 급류가 너무 빨라서 정확히 던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다시. 두 번째도 빗나갔어요. 백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머리가 물 위로 나오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죠. 박민수 대원은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세 번째 로프를 던졌습니다. 이번엔 정확했어요. 로프가 백호 몸에 걸렸어요. 잡았다. 모두 당긴다. 대원 4명이 동시에 힘을 합쳐 로프를 당겼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너무 세게 당기면 백호가 다칠 수 있었거든요. 백호와 나비가 조금씩 물가 쪽으로 끌려왔습니다. 5m, 3m, 1m. 드디어 두 녀석이 땅에 닿았어요. 구조대원들이 급히 달려가 둘을 들어 올렸죠.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백호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어요. 내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것 같았어요.
입에서는 물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백호 등에 올라탄 나비는 물에 조금 젖긴 했지만 큰 부상 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백호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몸으로 나비를 지켜낸 거예요. 박민수 대원은 그 광경을 보며 목이 메었답니다. 이런 걸 처음 봅니다. 옆에 있던 후배 대원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선배님, 저게 살 수 있을까요? 박민수 대원은 대답 대신 급히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백호야. 할아버지가 달려오셨어요. 주민들이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뿌리치고 백호에게 달려가셨죠. 백호는 할아버지 목소리를 듣자 마지막 힘을 짜내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비를 향해 한 번 더 확인하듯 눈길을 줬죠. 나비가 무사한 걸 확인하자 그제야 백호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고개가 땅에 떨어지고 눈이 완전히 감겼어요. 백호야, 정신 차려. 안 돼. 할아버지가 백호를 안고 흔드셨어요. 박민수 대원이 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한 번, 두 번, 세 번. 대원의 손이 백호 가슴을 규칙적으로 눌렀어요. 다른 대원은 백호 입을 벌려서 물을 빼냈어요.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어요. 백호는 반응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백호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고 계셨어요. 백호야, 제발, 눈 떠라. 3분쯤 지났을까요? 백호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후배 대원이 소리쳤어요. 박민수 대원은 더 힘을 주어 심장 마사지를 계속했어요. 그러자 백호가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콸록콸록 물을 토해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죠. 백호야. 할아버지가 백호를 꼭 껴안았어요. 고맙다, 백호야. 살아줘서 고맙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이 터졌죠. 나비는 백호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평소엔 도도하던 나비가 처음으로 백호 얼굴을 조심스럽게 핥았답니다. 야옹 하고 작게 울었어요. 마치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백호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괜찮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요. 박민수 대원은 동료에게 말했답니다. 저 개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물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걸. 그래도 뛰어든 겁니다. 가족을 구하려고. 동료 대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건 본능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다음 날, 백호는 동물병원에 실려갔어요. 순천 시내에 있는 큰 동물병원이었죠. 검사 결과 폐에 물이 조금 차 있었고 다리 근육이 손상됐대요.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답니다. 수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셨어요. 기적이에요, 어르신. 이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도 기적인데 고양이까지 구했다니. 이 녀석, 정말 대단합니다. 백호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입원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에 오셨어요. 아침 일찍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백호 옆을 지키셨죠. 일주일 후 백호가 퇴원했어요. 할아버지가 백호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비가 현관으로 달려왔어요. 백호를 보자마자 야옹야옹 울면서 백호 주변을 빙빙 돌았답니다. 백호도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나비를 반겼어요. 그날 밤, 나비는 백호 옆에 딱 붙어서 잤어요. 그 후로 나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백호 곁을 떠나지 않더래요. 밥 먹을 때도, 낮잠 잘 때도, 산책할 때도 항상 백호 옆에 붙어 있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백호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다리를 주무르고 약을 발라주셨죠. 마치 3년 전 그때처럼요. 백호야, 우리 다시 일어서자. 할머니도 하늘에서 응원하실 거야. 석 달쯤 지났을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마을 물은 완전히 빠졌고 피해를 입은 집들도 하나둘씩 복구됐죠. 할아버지 댁도 이웃들이 도와서 다시 지었어요. 동네 청년들이 와서 무너진 담을 쌓고 김씨 아주머니는 커튼이랑 이불을 새로 사다 주셨어요. 어르신 이거라도 쓰세요. 새로 장만했어요. 할아버지는 이웃들의 도움에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한 달 만에 집이 완전히 복구됐어요. 새 집 마루에는 다시 새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와 백호, 그리고 나비. 백호 다리는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의 정성 덕분에 다시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됐어요. 나비는 가끔 백호 등에 살짝 올라타서 햇볕을 쬐었답니다.
백호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비를 태우고 천천히 마당을 걷곤 했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으셨어요. 너희 둘 참 보기 좋다. 박민수 구조대원은 그날의 일을 지금도 잊지 못한대요. 후배 대원들한테 자주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20년 동안 수많은 구조 현장에 나갔어. 하지만 백호만큼 용감한 존재는 본 적이 없어. 백호는 우리한테 보여줬어. 진짜 용기는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워도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나아가는 거라고. 지금도 순천 외곽 그 마을에는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답니다. 할아버지는 75이 되셨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두 녀석 밥을 제일 먼저 챙기세요. 백호는 할아버지 옆을 지키며 산책을 하고 나비는 마루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잔답니다. 가끔 동네 아이들이 찾아와서 물어본대요. 할아버지, 백호가 정말 나비 구했어요? 할아버지는 백호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신답니다. 그럼 이 녀석은 영웅이지.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아이들은 백호를 보며 감탄했어요. 우와,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왔어요. 매년 7월이 되면 할아버지는 백호와 나비를 데리고 그때 그 자리에 가신답니다. 물이 범람했던 그곳에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시죠. 고맙다, 백호야. 나비를 지켜줘서. 백호와 나비는 할아버지 양옆에 앉아서 함께 그 강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평화롭게 흐르는 그 물을요. 해가 지면 오늘도 셋이 함께 마당에 앉아요. 노을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죠. 할아버지는 가끔 할머니 생각을 하세요. 여보, 우리 백호 나비 잘 크고 있소. 당신도 보고 싶어 할 텐데. 백호와 나비는 할아버지 양옆에 앉아서 평화롭게 쉬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